네, 안녕하세요. 사고 조사 초기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고 직후 3시간 이내에 근로감독관, 경찰이 들이닥쳐서 진술을 받게 됩니다. 초기 진술 상당히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진술 조서는 꾸민다고 합니다. 작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미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안전사고 조사의 절차입니다. 첫 번째, 안전작업 허가 승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작업 범위, 작업 절차, 안전보건 조치 여부, 그리고 사내 규정과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용어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확인, 점검, 조작, 점검, 정비 4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안전작업 허가서를 승인받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사내 규정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PTW, 안전작업 허가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보통 조작 또는 점검 정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단순 점검 같은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기 진술 과정에서 점검과 점검 정비가 혼선을 끼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업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세 번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호수 같은 경우는 서류상 배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배치를 했는지, 관련 내용은 작업자에게 공유하고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요. 신호수를 배치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통보하고 서명을 받으면 좋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TBM 때 확인하면은 서로 오해가 없겠습니다. 사고가 터진 후에 신호수가 아니라던가 서로 신호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간혹 발생이 합니다. 이런 점을 사각지대를 없어야 점진적인 안전 문화가 향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명확히 알고 조사에 임하는 게 좋습니다. 나를 지키는 서류는 지침, 교육일지, 그리고 CCTV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 피의자의 경우 경찰서에 가게 되면 자기변호 노트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요. 초기 진술 조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 또는 취소할 경우는 허위 진술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나를 위한 거짓 진술은 위증이 아닙니다. 재조사 스킬에서 재조사는 재해 발생 직후 약 3시간 이내에 조서 또는 녹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현장 소장, 관리감독자, 공사감독자, 피해 동료를 병원에까지 찾아가서 초기 진술을 받으려고 하는 근로감독관 또는 경찰의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현장의 물리적 흔적을 수집 보관하고 제 동영상이 있으면 그 내용을 활용해서 자기 방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법 위반을 인정하는 어투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전조치할 안전관리비 등 안전예산이 없었다. 미처 위험을 예방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푸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CEO가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관행이었다. 업무 과정에 어쩔 수 없었다. 이는 위법을 묵인하는 자신의 경험담을 경찰관에게 알려주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의 의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심과 법을 위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양심에 호소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신옷으로 등록된 줄은 꿈에도 몰랐다. 보통 회피성 발언이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서명하고 확인하고 그러는 경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진술 원칙에서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방어적으로 진술하고 결론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일관성 있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쁘게 작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침묵하는 경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산재조사표 제출 사항입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은 산업재해조사표를 발행을 하고요. 3일 미만은 자체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은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재해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체육 행사 중의 재해, 출퇴근 중의 재해, 출장 사고 중의 재해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와 무관한 사항은 산재 보상은 하지만 산업장 재해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장 중, 파견 중 발생한 관해지역 재해는 출장을 보낸 파견 사업주의 재해로 분리가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시기는 아시다시피 작업장의 산업재해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근로지휘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질병재해인지 아리송할 경우, 이때는 요양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눈물 어린 사유와 함께 늦더라도 조사표를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재 승인입니다. 산재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생계형 산재, 사고형 산재, 질병형 산재가 있는데 이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과 연관성이 없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산재 승인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재통계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판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로의 판단 기준은 교대 근무는 가중 인정해 주기도 하는데요. 만성 피로 같은 경우는 12주간에 주 60시간 이러는 것을 만성 과로라고 하겠습니다. 산재 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가 발생이 되면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재해조사를 실시해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산재가 승인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산재 승인 요청 건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증명을 해야 재통계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사항은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의 법적 처벌 체계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또는 공장장이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업무상 과실을 처벌받게 됩니다. 최근 새로운 판결에서는 작업 중인 동료도 처벌하는 만덕건설의 판례를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판례에서도 보면은 안전관리자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황이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초기 진술에 특별히 유념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의무입니다.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 관련해서 작업안전 분석의 내실화, 떨어짐, 끼임, 화재, 밀폐 등의 위해 위험 요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작업 계획서 작성 대상은 작업 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검토하고 승인받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작업 이해도가 높은 작업 근로자를 우선 참여하게 하여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가 되도록 하고, 결과는 종사자 모두에게 반드시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매뉴얼을 보면은 피의자가 사전에 치밀한 허위 답변을 준비하고 출석할 것으로 보여지면 바로 신문하지 말고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부터 물어봐서 허위 답변을 위한 태도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환경수사 매뉴얼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본인의 책임에 과한 처벌을 받는다면 억울하다고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진술, 구체적인 진술을 조화롭게 활용해서 너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사고조사 초기 대응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